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아직 피서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곳곳에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한민국을 여행하자라는 주제로 특별하게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여행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낮과 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현장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튜브를 타고 바다 위를 신나게 떠다닙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해수욕장 물놀이로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2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 더워서 항상 짜증나 났었는데 이 바다에서 놀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해외여행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파라솔과 돗자리 등을 대여할 때 바가지 요금 없는 정찰제로 현금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는 해수욕객들의 바다 조망권과 선택권을 위해 전체 1.5km 해변에 0.6km 구간을 파라솔 없는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는 야간 개장을 실시해 저녁 9시까지 달빛 수영이 가능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 개장 기간 중 달빛 바다 소극장, 밤바다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버스킹 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대 해변 라디오, 문화놀이 광장 조성, 푸드트럭 존 운영 등 많은 볼거리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일부터 나흘 동안 해운대 수욕장을 비롯해 송정과 광안리 등 5개 수욕장에서는 부산 바다축제가 펼쳐집니다. 물의 난장과 나이트 풀파티 등 여름을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낮과 밤이 즐겁고 부산 바다축제까지 더해져 즐길 거리까지 풍성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겨울 스포츠의 천국이죠.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라 한여름에는 무더위를 느끼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평창에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더위 사냥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물총을 든 아이들은 즐거운 탄성을 지릅니다. 피서객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여름을 만끽합니다. 대구는 지금 폭염이라서 36도, 7도 이런데 물대포 빵빵 쏴주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7회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엔조이 썸머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이처럼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이 있는 광천선골도 개방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동굴안은 사시사철 14도 정도를 유지해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좀 무섭기도 했는데 물이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지나가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네,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그런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자연의 힘으로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매일 수천 톤씩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평창 대화면의 명물 땀띠물도 관광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땀띠를 낫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며 잠시 더위를 잊어봅니다. 지난해 평창 더위사냥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모두 8만 7천여 명, 거둔 경제 효과만 114억 원입니다. 축제위원회는 올해 더욱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천혜 자원, 광천선굴이나 땀띠물과 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축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더 물대포를 추가 배치를 해서 여기에 오시면 하여튼 물을 흠뻑 맞을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더위 없는 해발 700m 평창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자녀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선 시원한 물놀이도 즐기고 세계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문화탐방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에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1, 2, 3, let's go. 우주 위로 날아갈 때 춤추러 가. Hey, let's dance the night away. 시원한 물줄기가 머리 위로 흘러내립니다. 커다란 튜브 위에 몸을 맡기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칠보물 테마유원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하루 평균 1,200명 이상 찾을 정도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유아용 물놀이장과 쉴 수 있는 그늘막 텐트가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왔다가 여기가 가깝고 그리고 괜찮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여기는 시설도 잘 돼 있고 수심도 괜찮고 해서 여기서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칠보물 테마유원지에서 약 500m 떨어진 마을에는 문화탐방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입니다. 무성서원은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른 8곳의 서원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신라 시대 이곳 마을에 선정을 베풀었던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세웠기 때문입니다. 무성서원을 둘러보면서 서원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깃든 깊은 의미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서원에 오면은 처음에는 옛 모습에 좀 이렇게 서먹한 기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 대청 강당에 앉아보고 옛날 선비들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했을까 이런 걸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입니다. 칠보물 테마유원지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오는 18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우리의 세계문화유산도 만날 수 있는 칠보면으로 오시는 것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휴가철이 되면 반려견을 데려가야 되나 맡겨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전국에 있는 80여 개의 자연휴양림 중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는 휴양림은 딱 2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인 영양 건마산 휴양림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와 계곡이 어우러진 경북 영양의 건마산 자연휴양림. 강아지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처음 만난 강아지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견주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국에 있는 80여 개 자연휴양림 가운데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이곳 건마산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단 2곳뿐이라 견주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돼 당일치기로 올 수 있고 숙박을 원할 경우 객실 8개와 야영데크 9곳에서 반려견과 함께 묵을 수 있습니다. 여행 올 때는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가는데 여기는 데리고 같이 가족과 함께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와서 놀고. 공기도 맑고 소나무도 많고 조용하고 가족과 함께 와서 며칠 그냥 쉬었다 가기는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곳이 많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7,800만 제곱미터의 넓은 휴양림 안에서 숲속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곳을 반려견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견들이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애완견이나 사람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15kg 이하의 중소형 강아지가 가능하고요. 특히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1년 이내에 간경병을 예방접종했다는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안 되는데요. 얘네들이 아직 어려서 이제 이빨이 저기 하다 보니까 가려워서 이게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지만 걔네들은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마산 자연휴양림은 8월 중순까지는 예약이 다 찼고요. 8월 말까지는 조금의 객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 반려견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영양 건마산 자연휴양림 적극 추천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휴가를 안 갈 수는 없겠죠?
네, 이참에 해외 대신 국내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관련 업계가 분주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여름 축제 준비로 한창인 경주 엑스포입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대체 휴가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반값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 취소 인증샷만 보여주면 경주타워, 주라기로드 등 전시체험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국내 여행 권장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여행 대신 경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경주엑스포 여름풀축제 입장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손님에게 사은품을 주거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식당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위안이 될까 싶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취소하면은 경주로 또 여행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실제 도내 주요 관광지의 숙소 예약 건수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행 레저 상품을 판매하는 야놀자에 따르면 이달 대구 경북 지역 숙소 예약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의 한 호텔의 경우 이미 8월 말까지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좀 예약률은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앞서가고 있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일 문제라든가 젊은 사람들의 그 소비 성향을 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불매 운동이 여행업계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여름철 휴가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별미인데요. 요즘 남해안에선 여름철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갯장어가 제철에 맞았습니다. 식감이 푸석한 대부분 여름 물고기와 달리 갯장어는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표영민 기자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경남 고성군 남포항 인근 횟집 단지. 수족관 바다 몸통이 긴 갯장어들로 가득합니다. 경남에서는 아무 것이나 잘 무는 성질 때문에 물다라는 뜻의 일본어 하모에서 유래한 하모로 불리고 있습니다. 갯장어는 남해안 청정바다에서만 잡히는데 고성 자란마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갯장어 산란기인 6월에서 9월은 육질이 쫄깃하고 뼈까지 연해져 여름철이면 미식가들을 고성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하면 요즘 하면은 참 부드럽고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쫄깃한 식감 덕택에 주로 횟감으로 가장 인기지만 끓는 육수에 탱글탱글한 장어살을 데쳐 먹는 샤브샤브와 구이, 무침, 장어탕 등 요리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무 공국도 하고 하무 샤브도 하고 하무 구이도 하고 하무 회도 합니다. 그중에 하무 회가 최고고 샤브도 많이 찾으시고 여름 보양식으로 참 좋고 맛도 일품이지만 영양가도 높아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갯장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갯장어. 제철 맞은 갯장어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새로운 별미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삼합하면 보통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를 같이 먹는 음식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전남 장흥엔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 등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먹는 한우 삼합이 인기라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고기와 표고버섯, 그리고 키조개 관자가 돌판 위에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선홍빛의 소고기가 구워지면 버섯과 관자를 함께 먹는 장흥 한우 삼합입니다. 준비된 채소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키조개와 버섯, 한우의 조합은 맛이 잘 어울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입맛까지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소고기에 표고버섯에 키조개 이렇게 곁들여서 먹어보니까 다른 음식보다도 더욱 맛있고 부드럽고 역시 고기는 장흥 소고기 같습니다. 키조개랑 소고기랑 버섯이 이제 귀한 재료들인데 귀한 재료들을 한 번에 다 같이 싸서 먹으니까는
정말 맛있어요. 장흥하면 삼합이 하도 유명해서 와서 먹어봤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고 또 이 육해공, 그러니까 소고기,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키조개, 그다음에 우리 그 깨끗한 산에서 나는 표고를 같이 먹으니까 여름 보양식으로는 아마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장에서 입맛에 맞는 소고기를 구입한 뒤 식당으로 가져가서 먹는 한우 삼합은 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면서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삼합이 생긴 지가 지금 13년 됐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장흥의 특산품이, 장흥에 소가 많잖아요. 소가 장흥 인구수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소 많고, 그다음에 버섯이 또 장흥에서 표고버섯이 우리나라의 버섯을 뭐 거의 20~3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고버섯, 그다음에 뻘 좋은 등량만의 키조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제 음식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게 삼합으로 맞아떨어져서 대박을 친 거죠. 장흥 한우를 이용한 또 다른 별미인 한우 된장물에는 색다른 맛을 자랑합니다. 새콤한 양념과 함께 생고기용 우둔살을 넣어 더위에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색다른 음식을 만든 전남 장흥. 한우 삼합과 물회 등 독특한 맛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유난히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마늘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늘밭이 통째로 갈아엎는가 하면 산지 폐기 등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여름은 마늘 요리로 몸보신도 하고 어려운 농가도 도우면 어떨까요? 다양한 마늘 요리법과 그 효능을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교 조리실이 알싸한 마늘 향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선보일 요리의 주인공은 한식의 중요한 식자재이자 지금이 제철인 마늘. 여기에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전복까지 더해 마늘 전복 영양밥과 마늘 전복 내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리 불려둔 쌀과 약간의 물을 냄비에 넣고 통마늘과 먹기 좋게 썬 전복살을 고루 올려줍니다. 기호에 따라 고구마나 대추, 은행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2분 정도 팔팔 끓인 뒤 불을 줄여 10분 더 끓여주고 5분간 뜸을 들이면 윤기가 흐르는 마늘 전복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영양밥의 경우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맛에도 제격입니다. 다음은 밥에 곁들일 마늘 전복 내장 조림. 마늘을 올리브유에 노릇노릇 구워준 뒤 살짝 데친 전복 내장을 넣고 진간장과 맛술을 넣어 졸여줍니다. 반 정도 졸여지면 꿀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꽈리고추와 홍고추를 넣어 색감까지 살리면 뚝딱 완성입니다. 알싸한 마늘과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전복 내장이 어우러져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웁니다. 오늘 이렇게 마늘을 접해보니까 아주 약간 좀 쉽게 또 조리해서 마늘 향도 없앨 수 있고, 뭘 별로 먹기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은데 향을 잘 잡아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먹을 것 같고 또 쉽게 또 접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마늘은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각종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통마늘은 육수를 내거나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하고 다진 마늘은 각종 찌개, 편으로 썬 마늘은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입니다. 특히 마늘에는 살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대량 함유돼 있어 면역력 강화는 물론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메틸시스테인 성분도 풍부합니다. 한국 음식에 마늘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양념을 하든 뭐 조림을 하든 볶음을 하든 모든 재료에다 마늘이 다 들어가는데 그만큼 마늘이 우리 몸에 좋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뽑힐 만큼 영양과 효능이 아주 좋은 세계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성대학교 학생들과 마늘을 활용한 요리 2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주말 집에서도 마늘을 활용해서 요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강원 화천에서는 붉은 토마토를 주제로 한 이색 축제가 한창인데요. 토마토 풀장 속에 숨겨놓은 반지를 찾는 이벤트부터 토마토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피서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을 한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풀장에 사람들이 앞을 다퉈 뛰어듭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풀장 안은 말 그대로 사람 반, 토마토가 반입니다. 토마토 풀장 속에 숨겨놓은 황금 반지를 찾는 이벤트입니다. 옷은 과즙으로 불깨물 들고 시원한 물줄기에 온몸이 흠뻑 젖지만 색다른 경험에 모두 즐겁기만 합니다. 3년째 왔거든요. 작년에는 하고 올해하고는 또 달리네요. 너무나 좋고 상품도 올해 많대요. 좋아요. 규칙도 규율도 없는 토마토 축구는 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립니다. 차고 던지다 못해 미끄러져 춤을 추고 들어 눕기까지 하면 어느새 새콤달콤한 토마토 향이 온몸에 가득 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엄청 신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많이 쌓였었는데 그래서 토마토 던지고 그러니까 많이 충분히 풀 것 같아요.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화천 토마토 축제. 상품성이 떨어진 토마토 90여 톤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스페인 발렌시아의 축제인 라토마티나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어느새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습니다. 이렇게 물놀이나 아니면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또 놀게 만들어주고 토마토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오지 않으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올해도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이 더위를 잊으려는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토마토 풀에서의 이색재미로 한여름 무더위를 잊고 황금란지를 찾는 뜻밖의 행운까지 만나볼 수 있는 강원도 화천의 토마토 축제는 오늘 8월 4일까지 펼쳐집니다. 플래티비 스튜디오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미술관이 여름철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미술관에서 즐기는 여름은 어떨지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초록빛 공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푸른 나무와 잔디에선 여름의 싱그러움이 물씬 풍깁니다. 곳곳에 전시된 예술작품들로 공원은 또 하나의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바닥에서는 시원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놉니다.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십니다. 잔디 위에 자리를 펴고 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뭐 복잡한 도심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산도 좋고 또 물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각이나 이런 미술관도 구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장욱진 미술관이 여름철 나들이 명소가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미술관 건물 앞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물이 얕아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습니다. 미술관 안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뛰놀며 여름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오기엔 제격입니다. 안에서는 또 정적이게 할 수도 있고 밖에서는 물놀이도 하고 또 재밌게 뛰어놀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014년 BBC가 위대한 8대 신설미술관으로 선정했을 만큼 그 가치가 높은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문화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연간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찾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연꽃이 활짝 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은 이른 아침에 봐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탐스러운 연꽃들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물가엔 은은한 연꽃향이 피어납니다. 연못을 수놓은 푸른 잎은 바람에 일렁이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힙니다. 고고하고 단아한 연꽃의 자태에 나들이객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예쁘네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아이들하고 안면도에 둘째 낳고 처음으로 여행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꽃 축제 한다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 후회 없네요. 너무 예쁘고요. 그러니까 안 피는 꽃도 막 지금 막 터질 듯한 막 그런 그것도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와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나 너무 행복해요. 진흙 속에서도 티 없이 자라나는 연꽃.
속세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에서 예부터 꽃 중의 군자로 불렸습니다. 꽃말은 순결과 청순으로 6월에서 8월 이맘때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합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한 수목원에선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200여 종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꽃은 오전에 활짝 폈다가 오후 되면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연꽃을 보실 때는 아침에 일찍 오서 보시면 향기까지 맡을 수 있으면서 아주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조선시대 3대 방주기자 세계관계시설 유산인 당진 합덕제에도 연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4만 제곱미터 부지에 끝없이 이어진 연꽃단지는 밤에도 조명을 밝혀 여름밤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올여름 연꽃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대한민국을 여행하자 특집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휴가는 국내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울러 페이스북 지랩 트래블과 CJ헬로 지역방송 페이지에서는 여름 휴가지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휴가지 사진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전해드립니다.